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과 액센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액센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창세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절과 2절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과의 주제가 액센트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침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파벳 위에 쪽 아니면 이 아래쪽에 액센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각각의 단어는 모음과 관련 없이 모음 외에, 모음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외에 작은 사인이 있습니다. 아래쪽 또는 위쪽에 있다는 것이죠. 음절 위에. 이런 작은 사인들이 바로 액센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액센트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A부터 A, B, 그리고 C, 이렇게 역할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폰셀라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강세를 받는 음절을 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세를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요. 그래서 강세를 받는 표시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개의 단어들을 보시면 1절에서 액센트는 마지막 음절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조에서 배웠다시피 그것을 밀라라고 하죠. 그래서 음절의 왼쪽으로 갔을 때 끝에 부분에 강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어가 있고 이 단어에 여기 이렇게 될까요? 이 단어의 마지막 음절, 그러니까 음절, 실라블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언어든 거의 같을 것입니다. C, V, C, 자음, 모음, 아니면 C, V, C, 자음, 모음, 자음, 이런 식으로 보통 되잖아요. 그래서 음절의 단위는 요 가운데 있는 모음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레시트, 마지막에 온다는 것이고, 바라도 마지막 음절에, 엘로힘도 마지막 음절에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강세는 마지막 음절에 온다는 것이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하샤마임 그 하늘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베하렛츠 그 땅, 그 땅을 나타내는 이 액센트는 the syllable last but one이니까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샤마임이니까요. 하샤마 여기에 오고 그다음에 외하 아래 레츠가 마지막이니까 그 앞에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밀 엘리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구두점 역할로서 그것들은 divide,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verse죠. 이 절. 1절, 2절 이렇게 돼 있는데 1절을 하나의 절을 나누게 되는데 어떤 음성적인 특징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발음적인 특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이 논리적인 구성 요소들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라는 말은 뭐 다른 말로 내용적으로 내용적인 면을 인위적으로 판단을 해서 표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마소라 학자들이 이 발음표를 또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소라 학자들이 생각했던 그 나누는 기준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두 종류 정도의 이 나누는 마크가 있는데 스탑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크. 그래서 이거를 disjunction이라고 표현하는 문법적도 있지만 또 이렇게 conjunction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와인그리는 stop과 continuation marks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요한 이 stop 멈추는 종류의 발음기호를 나타내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하는데 잠깐 멈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룩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룩. 그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떻게 나타나냐면 실룩은 마지막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건 중요한데요. 마지막 단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절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절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1절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뭐 마침표 시인 거죠, 이게. 영어로 치면은 우리 마침표랑 같은 게 이 표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단어는 이 단어가 되겠죠. 하아레츠. 그래서 이 마지막 단어 아래에 나타나는 게 바로 실루크다. 그래서 하아레츠 밑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룩은 가장 큰 멈춤 표시인 것입니다. 그 절에서. 그래서 이거는 규칙이 있는 것이죠. 요 마크, 소프 파수크라고 하는 소프 파수크라고 하는 이 마크 이게 한 절에 끝내는 표시잖아요. 이것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죠. 실룩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에 강의를 같이 보신 분들은 뭔가가 조금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뭐가 있었냐면 페이지 넷테크였죠. 넷테크. 찾아보겠습니다. 넷테크였죠. 어디서 볼게요. 이렇게 중간에 요런 표시가 있었잖아요. 요런 게 붙을 수 있는 것도 잠시 멈추는 거였는데 이 실룩은 요 서프 파수크라고 하는 이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이것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단어에 붙는다. 그리고 잠깐 멈춘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은 읽어나가는 게 사실은 주요한 목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회당에서 읽었으니까. 그러면 쭉 읽다가 한 절을 마무리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 훨씬 읽기가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끝나고
끝나는 문장이 끝나기 직전에 이렇게 실루크로 표시를 해주면 읽는 것을 읽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시는 이겁니다. 요렇게. 아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렇게. 조그만 산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요 산을 중심으로 이쪽에 동네가 하나 있고 이쪽에 동네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거를 문장 하나를 나누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트나라고 합니다. 아트나라고 하는데요. 요 아트나는 1절에서 보면 엘로힘 밑에 있습니다. 엘로힘. 그러면 이 엘로힘 마크는 엘로힘 밑에 이게 왜 있냐 보시면 가장 가장 큰 스탑 마크는 문장이 끝나기 직전에 있고 두 번째로 큰 스탑 마크는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절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verse를 to logical 그러니까 의미적인 면에서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소라 학자들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게 중간이라고 치면 오른쪽에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그런 그 일방적인 규칙이 아니라 의미상 의미상 중간에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태초에 베라시트 바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이쪽에는 나머지는 무엇을 창조했는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t 하샤마임 하늘들과 at at은 이제 목적어를 나타내는 전치사니까요. 하아레츠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중간쯤을 끊는 것이 바로 아트나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나와 실룩의 가치는 뭐냐면 이것의 역할은 뭐냐면 1절을 번역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구절이었고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트나로 했을 때 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들과 땅을 하늘들을 땅을 이렇게 되면 이게 세컨드 두 번째 반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장이 중간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룩이 나타나면 이제 곧 문장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룩 다음에 뭐가 나오죠? 소프, 파스크 사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콧구멍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이제 중간에 멈춰야 되는 것이죠. 멈춘다기보다는 문장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사인 실루크는 실루그 실룩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문장의 끝에 실룩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테크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인이 어, 한 절의 중간에 나타난다면 그거는 실룩이 될 수 없죠. 그것은 반드시 메테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규칙이 소프 파스크 바로 앞에 나타나는 단어 밑에 나타나는 그 액센트 기호가 실룩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중간에 나오면 메테크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강세를 받는 음절에 발생한다면, 근데 그게 어디냐? end of a verse. 그러니까 한 절의 끝부분에
이런 표시가 있다. 그러면 실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룩이라는 표시는 이 표시가 끝에 있냐 아니면 중간에 있냐 이거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둘 다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수어퍼 파스크가 옆에 붙었고 문장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있죠. 그러면 이건 실룩인 것이죠. 근데 이 앞에 중간에 여기 표시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이거는 메테크인 거죠. 잠시 쉬어라. 그렇죠? 그것은 메테크와 같이 실룩 역할을 같이 갖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룩은 중요한 것은 실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 실룩은 또 중요한 특징은 액센트를 받는 실러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센트 마지막에 있죠. 보통은 액센트가 마지막에 오니까 뭐 그게 아니더라도 액센트를 받는 실러블 플러스 마지막 단어 절의 마지막 단어에 오는 것이 바로 실룩이다. 그렇지만 메테크는 액센트도 오지 않고 마지막 단어에 절의 마지막 단어에 오지도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잘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액센트의 특징, 액센트의 예를 보자면요. 음악적인 사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챈팅, 노래를 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액센트는, 그러니까 음악적인 표시들도 이렇게 구절의 중간중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이나 어떤 길게 끊는다거나 그런 곡조 같은 표시, 곡조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액센트는 첫 번째로 톤, 어디에 스트레스, 어, 강세가 오느냐라는 것을 표시해준다. 두 번째로 구두점을 표시해준다. 멈출 것을 예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문장의 중간 표시, 뭐 그런 표시들, 아트나 같은 경우가 있다. C는 음악적 사인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액센트에 관련된 것은 이 와인그린 문법에서 보면, 여기 써 있네요. 디스정티브랑 컨정티브 액센트도 있죠. 그래서 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액센트에 대해서 부록에 2번에 보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어펜딕스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뭐 이 와인그린 이 책은 이 파일이 인터넷에 많이 아마 돌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구하시면 뒤에 이렇게 부록이 있습니다. 그 부록에 이렇게 그 액센트에 대해서 그 발음 기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쭉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룩도 있고 아트나도 있고 그 다음에 쉐골타도 있고 위쪽에 붙는 그 다음에 자켓, 카톤 이런 표시도 있고요 위에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런 표시들도 있고요 자켓 그 다음에 이런 표시 티프아 이런 표시도 있는 것이죠 이런 표시 이런 것들은 이제 실룩이나 아트나 앞에 올 때 이런 표시를 쓴다 이런 표시를 쓴다 그 중간에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과 액센트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